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네, 이슈 토크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 개최지로 알려진 영화의 전당은 영화의 도시 부산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장소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부산 시민이 각종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공공문화 거점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영화의 전당이 이처럼 새로운 비전과 함께 힘찬 걸음을 내디딘 만큼 향후 10년의 발전 방향과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번 시간 김진혜 영화의 전당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반갑습니다. 예, 부산은 명실상부한 영화의 도시로 자리매김했잖아요. 본격적인 얘기를 나누기 앞서서 대표님께서는 이 영화의 도시 부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부산은 영화의 도시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많은 영화제가 개최가 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영화제가 부산국제영화제. 그뿐만이 아니고 부산 국제 단편 영화제, 또 국제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 또 7월 1일부터는 그 음식 영화제, 예. 아주 다양한 영화제가 열리고 있거든요. 그뿐만이 아니고 부산이 또 이 관광 도시의 면모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영화 촬영 장소, 로케이션 지역으로도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산이 영화의 도시라고 칭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 같고, 예. 또 하나는 최근에 유네스코 영화 창의 도시로 부산이 선정됐습니다. 예. 이거는 아시아권 도시로서는 최초입니다. 그러니까 명실공히 부산은 영화의 도시다 라고 이야기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예, 그만큼 명실상부한 부산의 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영화 전당은 영화도시 부산의 랜드마크로 통하는데 이 부산이 영화 영상도시로 자리매김하기까지는 영화의 전당이 지금까지 과정을 쭉 함께 해왔습니다. 부산이라는 도시에서 영화의 전당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그 영화의 전당이 생긴 지가 10년이 됐고요. 예. 올해가 11년째가 되는데요. 일반 시중에서, 그러니까 극장에서 볼 수 없는 예술 영화, 고전 영화, 독립 영화, 예. 이런 영화들을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상영해 왔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영화가 좀 고급 예술이기 때문에 그런 고급 예술에 대한 특별 강좌, 또 감독에 대한 소개, 또 감독과 팬과의 미팅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해 왔거든요. 예. 특히 이 영화제를 통해서 영화의 전당이 함께 성장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영화의 전당은요, 세계 어느 나라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최고의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을 때 한 2천억 정도 들여서 지었는데요. 지금 돈으로 한 3천억 들여야 짓지 않겠는가. 잘 아시다시피 이 미학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그렇죠. 건축물입니다. 밤에 보면 제가 봐도 참 감탄할 정도로 멋있는 건물인데, 그래서 한국 영화를 상징하는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건물 자체로서. 예. 뿐만이 아니고 이제 콘텐츠죠. 영화로서도 여러 가지 내용물 다양한 영화제. 뿐만이 아니고 영화와 관련된 다양한 이 공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합이 돼서 명실공히 부산을 영화의 도시로 만드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영화 문화 창달의 핵심 역할을 수행을 하지 않았나. 그런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개인적으로 또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부산 지역의 영화 산업의 중심지로서 네. 역할을 잘 해왔는데 이제 취임하시고 2개월여 동안 총 11차례 간담회를 열어서 네. 현장의 목소리를 또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어떤 의견들이 오갔습니까? 공청회는 시민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대학생들, 나이 드신 어르신들, 또 저희 매니아 회원님들, 예. 교수님들 다양한 분들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만큼 우리 그 영화의 전당에 그는 기대가 크다라고 예. 볼 수 있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영화의 전당이 어떤 소수의 영화 매니아만을 위한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모두를 위한 영화의 공간, 모두를 위한 장소, 모두를 위한 문화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그분들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 창의 도시, 유네스코 영화 창의 도시의 모토가 모두를 위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좀 한정된 관객들이 저희 영화의 전당을 찾아오셨는데 이제는 모든 부산 시민들이 영화의 전당을 찾을 수 있도록 즉 관객층을 확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제 기간을 제외하고 이 부산 시민분들께서 영화의 전당을 찾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영화의 전당을 영화제만 하는 공간 이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네. 말씀하셨듯이 시민들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친화적인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네. 궁금합니다. 우선 잘 아시겠지만 영화의 전당에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지하철이 연결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대중버스가 거기에 잘 들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이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부산시에서도 영화의 전당 앞과 수영강을 넘어가는 그런 그 다리 건설을 지금 계획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앞에 있는 나루공원이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그 앞에 다니는 이 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원래는 지하 보도화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예산상의 문제로 못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명실공히 저희 영화의 전당 앞에 센텀 지구에 그 도로가 지하화가 되면 또 다리가 개통이 된다면 공원화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간적 지리적으로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부산시의 어떤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계획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시민들이 좋아하려고 그러면은요 콘텐츠가 좋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도 지금까지는 1인 프로그래머 체제에 의해서 클래식 위주로 했는데 이번엔 3인 프로그래머 체제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부산 시민들의 욕구 또 계층이 다양화됐기 때문에 그들에게 맞는 다양한 영화들 예를 들면 올해의 영화는요 바다와 영화라는 주제도 있고요 또 셰익스피어 영화로 본 뭐 영화제도 있고요 또 아프리카 영화제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다양한 영화를 영화의 전당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겠다. 공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연도 영화와 관련해서 필름 인 아트라는 주제하에서 올해는 영화와 뮤지컬, 내년에는 영화와 댄스, 또 영화와 영화 음악 그래서 소위 이 페스티벌을 하나 기획 중에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락키락키, 절길락 기프리 영어로 표현하면 락키락키, 럭키럭키 페스티벌에서 영화의 전당 자체 페스티벌을 기획 중에 있는데 아마 기대하셔도 좋을 겁니다. 9월 달에 저희들이 오픈하겠습니다. 또 이제 거리두기가 완화가 됐고 이제 앞으로 또 관광 산업이 기지개를 켜기 시작한 단계인 만큼 올해는 또 많은 분들께서 발걸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영화의 전당은 시민들에게 영화와 또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문화 산업의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체적으로 기획한 공연을 제작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 추진의 배경과 또 공연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최근 들어서 부산시의 방향도 공공극장이 제작을 좀 해왔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의 일환으로 저희도 창작 뮤지컬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 극단 자체는 그 신주쿠 양상박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극단이 있는데 그 내용 자체가 부산을 배경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한국 가요사를 뮤지컬로 표현한 작품이다. 또 배우가 여러분 잘 아시는 박혜미, 홍지민 같은 좋은 배우들이 출연을 하고 있거든요. 또 출연하는 그 우리 거기 무용수들이 나오는데 스텝 배우들이 부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부산의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에 영화의 전당이 기여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제작극장으로서 첫 걸음을 지금 떼고 있다. 이렇게 좋게 봐주시고 많이 관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번이 그 교두부의 첫 발을 내딛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시대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OTT 네. 플랫폼의 확대와 기술의 발전으로 아무래도 공연과 영화를 소비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이 디지털 시대를 맞이해서 영화 전당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이 영화의 경계가 확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미 칸 영화제에서도 OTT 영화를 접수를 한 상황, 인정을 한 상황이고요. 부산 국제영화제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영화의 전당에서 OTT 영화제를 못할 이유도 없지 않느냐.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디지털 시대에 맞춰서 저희들이 새로운 영화의 전당을 건설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 요즘 뭐 대세인 가상 공간에 영화의 전당을 하나 새로 짓겠다. 즉 똑같은 건물을 가상 공간에 짓는 것을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 건설 사업을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과기정통부에서 20사업 과제 지금 프레젠테이션 준비 중에 있고요. 예. 그렇게 되면 서울에서 영화의 전당에 오지 못하는 분들도 가상 공간 속에서 똑같이 재현되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탑재된 AI 안내인이 예. 영화의 전당에 대한 모든 소개, 또 공연에 대한 소개, 영화에 대한 소개, 또 심지어 저희 직원들과 함께 가상 회의실에서 아바타를 이용한 회의도 가능하다.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네. 예. 또 요즘에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메타버스와도 이 접목을 시켜서 네.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접근성이 떨어지는 거를 좀 보완할 수 있는 또 대체안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맞습니다. 네. 영화의 전당과 또 부산국제영화제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와의 통합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뭐 여러 차례 논의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영화제는 10월 열흘 동안 영화제 상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고요. 예. 저희는 1년 365일 공연과 영화를 상영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운영 체계, 목표 지향점, 조직 자체가 다릅니다. 또 법인의 성격도 다릅니다. 재단 법인과 사단 법인. 물리적으로 통합을 할 이유는 없고, 예. 그냥 각기 존재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 훨씬 더 옳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또 이전에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이기도 하셨고 영화 감독으로도 활동하셨잖아요. 네. 네, 다양한 이력을 가지고 계신데 그만큼 현장의 상황을 더 잘 아시는 만큼 네. 이 부산이 영화 도시로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개선해야 할 점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은 졸업하면 다 서울로 갑니다. 예. 이게 가장 가슴 아픈 일이고 청년 인구 유출이죠. 그래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부산에서 독립영화, 소위 저예산 영화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자본과 배우 인력이 서울의 수도권에 있는 상황에서 예. 아무리 인위적으로 내려오라고 한들 내려오겠습니까? 그럴 이유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할리우드 옆에 썬댄스 영화제가 큰 성공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그게 예. 독립영화제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이 자꾸 할리우드를 지향한다, 뭐 메이저 영화 산업으로 가겠다 그런 거는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예산 독립영화를 많이 제작하면 1년에 20편 정도 제작하면 시에서 한 20억만 되면 됩니다. 1억을 된다 그러면 사실은 5억짜리 영화가 만들어지는데요. 예. 그럼 우리 졸업생들이 여기서 실무 경험을 쌓고 제작도 하고 연출도 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장병 감독으로 데뷔하는 거죠. 실력을 인정받으면 서울에서 불러갑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부산이 독립영화의 메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합니다. 그것이 영화 문화 분야의
청년 인구 유출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역의 예술 공연계를 위해서 영화의 전당에서는 공연과 또 행사 인력 양성과 또 청년 일자리 창출에 힘을 보탤 계획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실까요? 저희들이 그 공연장 시설이 매우 좋습니다. 예, 그러면 대학생들이 졸업하고 나서 현장 실습을 해야 되고요. 예, 또 무대 기술 같은 경우는 3급, 2급, 1급 국가 자격 시험이 있습니다. 그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데 예, 그 트레이닝 과정을 저희 영화의 전당에서 인턴십을 제공하겠다 그 말씀이죠. 그 훈련을 시켜서 자격증을 잘 딸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그런 인력들이 이제 부산에 지금 오페라 극장도 생기고 또 음악당도 생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무대 인력으로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도우는 것이 저희 전당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부산 영화의 발전을 위해서는 영화의 전당 차원을 넘어서 아무래도 관계기관이나 부산시 차원에서의 노력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부산시에서는 전국 여느 시도하고는 다르게 이 영상 콘텐츠 산업화라고 있습니다. 예. 네, 이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영화 영상 산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실제로 많은 예산도 투입하고 있습니다. 영상 산업 쪽에 거의 1,000억 가까이 투입을 하고 있고 예. 게임 쪽으로도 지금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더더욱이나 지금 국가기관인 영화진흥위원회가 부산에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시와 영화진흥위원회 그리고 영화의 전당 부산영상위원회가 합심을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는가. 그 구심점에 또 부산시가 잘 조율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가장 큰 변화 가운데 하나는 지금까지 영화진흥위원회가 부산하고는 동떨어진 마치 물 위의 기름처럼 우리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부산의 영상산업 발전과는 관계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은 태도를 보였는데 이 최근 부임한 영화진흥위원회는 그것이 아니다. 영화진흥위원회가 부산에 온 것은 이유가 있다. 즉 한국영화 발전뿐만이 아니고 영화도시 부산을 위해서 영화진흥위원회가 할 일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밀하게 부산시하고 협업이 되고 그런 의미에서 조만간 부산시와 영화진흥위원회가 말하자면 공동 강해 약서, 업무 협약을 가지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부산시, 영진이, 영화의 전당, 영상과 합심한다면 훨씬 더 나은 모습의 영화의 도시 부산이 창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예산 독립영화와 같은 이 기반을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인프라가 잘 구축돼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영화의 전당 미래 10년을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이제 대표직을 맡으셨잖아요. 영화의 전당 운영 목표는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목표는 모든 시민을 위한 영화의 전당이 돼야 된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개방과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폐쇄적이라는 얘기를 들어왔습니다. 이 영화의 전당에 문턱이 높다. 그럼 문턱을 깎아야죠. 내려야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람뿐만이 아니고 공연도 그렇고 예를 들자면 저희 영화의 전당이 공익성을 추구한다 그러면 많은 부산의 단체들, 뭐 부산국제연극제라든지 부산국제무용제들 여러 단체들이 저희와 공동 주체로 공연과 영화를 상영합니다. 영화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푸드 필름 페스티벌은 공동 주최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부산 지역에 많은 그 문화예술계 단체들하고 협업을 기본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아닙니다. 다 오픈하겠습니다. 다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야지만 부산의 문화 생태계가 건전해지고 그것이 공익기관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대표직을 맡으신 만큼 책임감도 그만큼 무거워지셨을 텐데 문턱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의 역할을 제공해 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영화 전당 10년의 발전 방향과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굳건히 자리를 잡고 성장해온 영화 전당이 변화의 시점을 맞이해 보다 더 발전할 모습이 기대가 되는데요.
영화 산업의 성장을 이끌어가며 시민의 일상 속에 늘 함께하는 기관이 되길 바랍니다. 헬로이스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